안녕하세요. 홍성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공개 문제 중에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넘버링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자, 이 넘버링 수업을 듣기 전에 앞서 우리 전기기능사 이제 실기시험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작업 설명에 대한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넘버링이라고 한다면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르실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넘버링은 자, 우리가 이 기능사 실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각종 기구류들에 대해서 자, 그 기계에 자, 어떤 단자와 그리고 어떤 단자대를 이용할 건지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넘버링을 잘 하셔야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작업의 실수도 작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전기기능사인제 실기 시험지 같은 경우에 자,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요구사항과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이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 가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내용에 맞춰서 이제 자, 실습, 연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장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자, 작업하실 때 필요한 것은 자, 세 번째 이제 이 도면에 대한 것 중에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 5페이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 제어판 내부 기기 배치도 자, 이것과 이제 범례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6페이지 꼭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자, 시퀀스 회로도 가장 중요하죠. 그죠? 시퀀스 회로도.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8페이지에 있는 제어 회로의 동작 시험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시험 보시는 데 있어서 굳이 안 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기능사 이제 이 실기 시험지에서 시퀀스 도를 그냥 말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다섯 번째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에서 이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넘버링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하고 이제 11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 이제 자재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험장 가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검수하는 시간 줄 때 이제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필요한 시험지는 4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배관 배선도고요. 그리고 자, 이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 자, 그리고 시퀀스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 각종 기구들에 대한 내부 구성도, 결선도에 대한 거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따진다면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4페이지 가지고 우리가 작업이 되고 넘버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점, 그 점 꼭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넘버링을 시작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을 할 때 자, 시퀀스 도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배관 및 배선도다라고 하는 거에도 같이 넘버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제 그 제어판 작업하실 때는 시퀀스 도면 가지고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배관 및 배선도에다 넘버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관 자 하고 입선하고 전선 접속하실 때 그때 이거 한 장만으로도 자, 우리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2페이지의 넘버링을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관 배선도에서 이제 넘버링을 하실 때 자, 우리 이제 그 제어 함을 기준으로 상단에도 배관이 있고 하단에도 배관이 있습니다. 자,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자, 이때 자, 이 배관을 기준으로 이 배관에 연결되는 각종 기구들이 여러분 우리 이 제어함 내부에 있는 각종 기구들과 만날 때 제어함 상단에 단자대가 있고 하단에 단자대가 있어요. 바로 이 배관 바깥에 있는 기구들이 제어함 내에 있는 거 만날 때 이 단자대를 거치게 되고요. 이때 이 단자대다라고 하는 거에서 몇 번 단자대를 사용할지 그거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배관 배선도의 넘버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개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 제어함 상단과 하단의 이 단자대는요, 10피짜리 단자대 2개를 써서 총 20번까지의 번호를 쓸 수가 있어요. 왼쪽부터 1번에서 끝에 20번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링 번호 부여할 때요. 자, 그 색깔로서 좀 보기 좋게, 그리고 내가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상단에 이 단자대를 거쳐가는 거는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넘버링 하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자, 청색, 파란색으로 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이거를 이제 시퀀스 도면에도 똑같이 번호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색깔까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시퀀스 도면을 보실 때 이 색깔만으로도 상부 단자대 몇 번과 하부 단자대 몇 번과 그 밖에 나머지 제어함 내부 기구에 누가 만나는지 눈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장 갈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자, 우리 준비물 중에 사색 볼펜하고 형광펜을 꼭 가져가요. 사색 볼펜은 색깔로 이제 구분해서 넘버링 할 때고요. 형광펜은 내가 작업한 것을 색칠할 때 이렇게 쓰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넘버링 보겠는데, 자, 우리 제어함의 이제 상부에 대한 배관에 대해서 넘버링을 할 거고요. 이때 넘버링은 기구 순서보다는 배관 순서라고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공개 문제에서는 이제 안 그러지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상부 배관의 첫 번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자, 배관에 있는 기계가, 자, 두 번째 배관보다 더, 자, 순서상 이제 오른쪽으로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번호를, 자, 요 기구 순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번에서 3번까지 번호를 매기고요. 여기, 자, 두 번째 기구가 4번에서 만약에 6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 그러면 얘가 제어판으로 왔을 때는 번호가 서로 크로스가 돼가지고 전선이 이제 크로스 작업이 돼서 보기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 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선이 단자대로 이렇게 자, 한 단자 하나씩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기본 방침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본적으로 배관은 원래 자, 기구 순서가 아니라 자, 우리 배관 순서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자, 우리 상부에서는 자, 순서가 맨 왼쪽 배관이 1번이 되겠고요. 맨 왼쪽 배관이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3번 순으로 번호를 매길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1번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기구 장치 봤더니, 자, 푸시 버튼 1, 푸시 버튼 0와 셀렉터 스위치, 캡이 있는데, 캡은 이거 빈 거, 쓰지 않는 거에서 이제 막아놓는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푸시 버튼 1과 0, 셀렉터 스위치에 대해서 이제 자, 넘버링 하겠는데 그 전에 지금 보시면 녹색으로 제가 자, 동그라미에 큰 동그라미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와 X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만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내가 이제 접속할 이 기구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RL, GL, YL 같은 램프나 부저 같은 경우에는 부하들이다 보니까 우리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가 기구 내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푸시 버튼하고 셀렉터 스위치는요. 자, 접점이 이제 A 접점과 B 접점이 있어요. 그럼 제 나름대로 A 접점은 동그라미, B 접점은 X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표시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 각종 기구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이 단자에 어디를 쓸 건지 나중에 표시를 해주신다면 이 그림만으로도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시고 빨라져요. 이거 그리는 거 기껏 해봐야 1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것만으로도 나중에 여러분들 전선 어디에 접속하고 뭐 이거 찾거나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 꼭 습관대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푸시 버튼 1과 푸시 버튼 0. 자, 얘가 있고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봤더니 동그라미에 J가 있어요. 이게 조인트 박스입니다. 팔각 박스가 이제 주어지는데 원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작업을 한다면 요 푸시 버튼 있는 박스에서 조인트 박스까지 전선 입선하고요.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 박스에서 조인트 박스까지 자, 입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어함에서 조인트 박스까지 입선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종 필요한 전선들끼리 쥐꼬리 접속을 하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이 박스, 팔각 박스라든가 이런 박스 내에서 원래 쥐꼬리 접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쥐꼬리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절연하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가 필요한데요.
기능사 실기시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어지지 않은 자재는 쓰지 말라고. 근데 우리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에 그 절연 테이프하고 와이어 커넥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좀 무슨 얘기냐? 귓거리 접속하지 마세요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도 시험장 가서 이거를 시험 감독관에 물어봤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귓꼬리 접속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푸시 버튼에 있는 박스에서 제어함까지 이렇게 입선해 주시고 셀렉터 스위치에서 제어함까지 이렇게 입선해 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푸시 버튼 박스하고 셀렉터 스위치 있는 박스의 입선은 각각 따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본래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푸시 버튼하고 셀렉터 스위치가 직접 시퀀스 도면상 봤을 때 직접 바로 만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접속을 해주셔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요 푸시 버튼 박스에서요 셀렉터 스위치 있는 데까지 전선 보내고 제어함까지 보내고 셀렉터 스위치에서 또 제어함까지 보내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요 그 조인트 박스 입장에서 봤을 때 푸시 버튼에서 오는 전선이 하나는 제어판, 하나는 다시 또 셀렉터로 들어갔다가 셀렉터에서 또 이제 제어함으로 가는 전선 또 이렇게 여러 가닥이 중복돼 버려서 입선이 조금 복잡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선 넣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각각 따로 전선을 보낸다. 다시 말해서 넘버링도 각각 따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요 첫 번째 배관에 해당되는 푸시 버튼과 셀렉터 스위치에 대한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시퀀스 도면부터 보게요. 우리 시퀀스 도면 보시면 우리 푸시 버튼 0하고 푸시 버튼 1이 여기 시퀀스 도면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 1이 먼저 위에 있었으니까 얘부터 보겠는데 우리 푸시 버튼 얘의 A 접점 한쪽은 다른 애랑 만나야 되다 보니까 한 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반대쪽은 푸시 버튼 1의 A 접점하고 푸시 버튼 0의 B 접점. 이 한 박스에 있는 애가 직접 바로 만나요. 그럼 공통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가 타이머라고 하는 제어함 내에 있는 다른 기구와 만나야 되니까 단자대 거쳐가야 돼서 여기도 한 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0의 B 접점. 요 녀석이 셀렉터 스위치랑 만나야 되는데 셀렉터 스위치하고 푸시 버튼 이거 지금 다른 관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별개로 보시고 한 선 추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푸시 버튼만 들어가 있는 이 박스에서는 총 3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렉터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가 이제 별도로 배관돼서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우리 자동에 쓰이는 접점이 하나 전선 필요하겠고요. 수동에 하나 필요하겠고, M이 이제 매뉴얼 수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지금 푸시 버튼의 3가닥, 셀렉터 스위치의 3가닥, 묶어서 총 6가닥이 필요하네요. 그럼 번호는 얘네가 첫 번째 배관이니까 1번부터 번호 매기시면 되겠고, 우리가 푸시 버튼이 이제 보시면은 그림상 푸시 버튼 1이 먼저 나오니까 얘부터 번호 한번 매겨볼게요. 그럼 푸시 버튼 1이 A 접점 1번, 공통 2번, 푸시 버튼 0의 B 접점 3번, 그 다음에 우리 셀렉터 스위치에 자동이 4번, 그 다음에 수동이 5번, 그 다음에 공통 6번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겠는데 여러분 이 번호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 0에 여기 3번을 1번으로 놓고 푸시 버튼 1에 A 접점 1번을 3번으로 놔도 상관없고요. 여기 자동을 제가 4번 놨는데 자동을 뭐 5번 놓고 뭐 수동을 4번 놓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번호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시퀀스 도면에 내가 각 기구에 이제 번호 부여한 것을 배관 및 배선도에도 똑같이 부여해야 된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푸시 버튼 1에 A 접점 한 선 필요했었고요. 푸시 버튼 1에 A 접점과 B 접점 공통 한 선 필요했었고 푸시 버튼 0에 B 접점 한 선 필요해서 3가닥 필요했었어요. 3가닥.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의 자동이 한 선 필요한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여러분 지금 요 배관 및 배선도 보시면은 이 셀렉터 스위치에서 왼쪽이 지금 M 수동이고 오른쪽이 A 자동입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시퀀스 도면에 보시면은
셀렉터 스위치의 자동이 A 접점이고 수동이 B 접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배관 및 배선대 MA 수동 자동은 보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퀀스 도면대로 보시면 자동이 A 접점, 그 다음에 수동이 B 접점, 그리고 공통 이렇게 해서 여기 3선 필요해요. 그래서 총 자 6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번호가 푸시 버튼 1의 A 접점이 1번, 공통이 2번, 그 다음에 자 B 접점이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에서 우리 자동이 4번, 수동이 5번, 그리고 공통이 6번 해서 자, 이렇게 첫 번째 배관에 대한 자, 넘버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배관 TB1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 TB1을 우리가 시퀀스 도면에서 보시면은요. 주회로 맨 상단에 L1, L2, L3, P2 보호도체에 대해서 우리 전원이 들어오는 4P 단자대입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자 L1, L2, L3, P2 보호도체 각각 우리 색깔 구분해서 들어가는 주회로니까 4선 필요하고요. 번호는 9, 10, 11, 11로 해볼게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제어함에 보시면은요. 예, 상단과 하단에 단자대가 있는데 상단에 10P짜리 단자대 2개 들어가고 자, 그럼 이때 가운데 배관이 지금 요 두 번째가 그럼 가운데니까 가운데 번호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번호에 해당되는 90, 11, 12 이렇게 썼다 보시면 돼요. 원래대로 뭐 우리가 지금 앞배관에서 6번에서 이제 번호가 끝났으니까 7번부터 해도 되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막 매기다 보면은 배관은 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이 넘버링 번호가 앞부분에서 다 끝나버려 가지고 마지막 배관에서 전선이 한참 꺾여서 들어오게 되면 작업이 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배관의 위치에 맞춰서 적당히 번호 분배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작업을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꼭 제가 한 대로가 법은 아닙니다. 아까 요 1번 배관 6번까지 했으니까 7번 이어서 번호 매기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단지 편의에 의해서 내가 작업 편하게 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두 번째 배관은 4가닥이 필요하고요. 번호는 9, 10, 11, 12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배관에 가보시면 RL과 GL이 있습니다. 자, RL하고 GL 보시면 시퀀스도 맨 오른쪽 하단에 RL과 GL이 있는데 자, RL의 상부는 MC1이라고 하는 제어함 내에 있는 접점과 만나야 되니까 단자대 거쳐가야 돼서 한 선 필요하고요. GL도 MC2랑 만나야 되니까 역시 단자대 거쳐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는 공통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3가닥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RL, GL, 자, 공통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 배관이니까 숫자 맨 뒷번호로 몰아쳐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RL, 자, 17번, GL 18번, 그 다음에 공통 19번. 선생님 맨 끝번이면 20번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20번 번호는 좀 비워놔요. 그 이유가 혹시나 모를 내가 실수해서 단자가 더 필요할지도 몰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접지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맨 끝 번호에 있는 단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이렇게 마지막은 그냥 습관대로 저는 좀 비워놓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넘버링 확실하게 다 잘한다 하면은 그냥 끝번호 20번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시퀀스 도면 봤으니까 이제 자 제어함에다가 똑같이 번호 부여해 주시면 되겠죠. RL 한 선, GL 한 선, 공통 한 선. 그래서 총 3가닥 필요하고요. 방금 전에 번호를 RL에 17번, GL에 18번, 공통 19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쪽 배관에 대한 넘버링이 끝났고 아래쪽에 대해서 보겠는데 봤더니 아래쪽은 배관이 4개입니다. 그럼 우리 넘버링 순서는 자 좌측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번호 부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요 1번 배관에 연결된 게 바로 YL과 부저입니다. 그럼 이 YL과 부저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자, YL하고 부저 봤더니 자 시퀀스 도면 중앙 하단에 있네요. 그럼 보시면 YL은 제어함 내에 있는 플리커 릴레이 A 접점과 만나야 되니까 단자대 거쳐가야 돼서 한 선 필요하고 부저도 역시 자 플리커 릴레이 접점 만나야 되니까 한 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공통으로 직접 묶을 수가 있네요.
총 3가닥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첫 번째 배관이니까 자, 우리 번호를 1번부터 부여하시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우리 배관 및 배선대도 똑같이 한다고 했었죠. YL 한 선, 부저 한 선, 공통 한 선. 총 3가닥 필요하고 YL 1번, 부저 2번, 공통 3번에서 자, 이렇게 번호 똑같이 매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배관은 자, TB3가 있는데 TB3를 봤더니 우리 주회로에서 M2라고 하는 전동기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4P 단자대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 4P 단자대, 자, 요 4P 단자대에 보시면은 U2, V2, 자, W2, P2에서 이제 4가닥이 있고요. 자, 번호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4가닥 7, 8, 9, 10으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제어함에서 하단에 이제 우리 10P짜리 단자대가 이제 2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때, 자, 여러분, 배관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배관은 이 10P 단자대의 이 왼쪽 코에 대해서 앞번호, 두 번째 배관은 뒷번호, 세 번째 배관은 10P 단자대 오른쪽 코에서 해서 앞번호, 자, 네 번째는 뒷번호 이런 식으로 매겨주시면 적당히 번호가 분배가 돼요. 그리고 이 10P 단자대 2개가 만나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 단자대를 제어판에다 고정하기 위해서 나사를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선을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선을 끼울 수 없는 자, 여기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배관하고 세 번째 배관은 저절로 중간에 전선 접속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자, 두 번째 배관은 예, 왼쪽에 있는 10P 단자대 뒷번호, 세 번째 배관은 10P 단자대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앞번호에다가 몰아주셔도 번호가 실제로는 전선 보시면은 따다닥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단자대 고정하는 부분 때문에 떨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번호를 일단 이런 식으로 매길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TB3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배관은 10P 단자대 왼쪽에 있는 거에 뒷번호 7, 8, 9, 10으로 번호를 매겼고 배관 및 배선대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4가닥 필요하고요. 자, 7, 8, 9, 1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배관에는 TB4가 만나는데 TB4를 봤더니 어디 있냐? 자, 요 FLS 플로 트랜스퍼 스위치에서 우리가 물통, 수조에 자, 우리 금속극과 연결하기 위해서 세선 E1, E2, E3 보내주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TB4랑 만나는 4P 단자대입니다. 그러면 일단 E1, E2, E3 세선 필요하죠. 자, 그래서 번호는 자, 세 번째 배관이니까 10P 단자대 오른쪽에 앞번호 11, 12, 13 이렇게 번호를 매겨볼 건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배관이 10번으로 끝났고 세 번째 배관이 11번으로 끝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얘네 둘 사이는 실제로 자, 전선이 접속될 수 있는 단자가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어서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 TB4는 세 선 들어가고 자, 12, 13, 11에서 이제 이렇게 세 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배관은 TB2가 들어가네요. TB2를 보시면은 주회로에서 M1이라고 하는 전동기에 접속되는 4P 단자대입니다. 그럼 여기는 U1, V1, W1, P2 보호도체에서 4선 필요하고요. 번호는 마지막 배관이니까 10P 단자대 오른쪽에 뒷번호에 해당되는 자, 16, 17, 18, 19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또 20번 안 썼죠? 이거 습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20번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배관 4선 들어가고 자, 우리 번호 16, 17, 18, 19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배관 배선도의 이제 넘버링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나중에 배관 및 배선 작업하실 때 이거 보시고만 작업이 이제 가능해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거는 제어함 내부에 대한 자, 넘버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제어함 내부에는 EOCR, MC, 플리커 릴레이, 자, 보조 릴레이 X, 타이머,
그리고 플루트레스 스위치라고 하는 각종 계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각종 계전기에 자, 주회로 접점이나 보조회로 접점 그리고 전원에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얘기인지 무슨 얘기냐? 자, 우리 기구 내부에 자, 배관 및 배선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요거 있죠? 기구 내부 결선도. 요거 보고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먼저 전자접촉기 MC와 그 다음에 EOCR에 대해서 이제 자, 번호를 한꺼번에 매겨보겠는데 전자접촉기 MC하고 EOCR은 번호 체계가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주회로 배선에 있어서 1, 2, 3번이 들어가는 거 7, 8, 9가 나오는 거. 근데 꼭 지켜주셔야 돼요. 7, 8, 9로 들어가서 1, 2, 3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선이. 자, 우리 시퀀스 도면상 꼭 자, 우리 MC하고 EOCR은요. 위에 1, 2, 3번이 전원 L1, L2, L3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7, 8, 9가 UVW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회로 접점에 6번, 12번 전원, 6번, 12번 전원입니다. 자, 차이점은 이제 보조 접점의 AB 접점이 좀 다른데 MC 같은 경우에는 10번과 4번이 A 접점, 11번과 5번이 B 접점이고요. EOCR은 10번 공통을 기준으로, 10번이 공통이에요. 11번 안 씁니다. 10번 공통 기준으로 4번이 A 접점, 5번이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다. 4번이 B 접점, 5번이 A 접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MC는 4번, 10번이 A 접점이지만 EOCR은 4번, 10번이 B 접점이니까 이 점을 조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EOCR과 MC 한번 넘버링 해보겠는데 주회로부터 보시면 우리 EOCR 들어가는 거 자 이거 들어가는 거 1, 2, 3 나오는 거 7, 8, 9죠. 그 다음에 MC1과 MC2 얘네 주회로 접점도 들어가는 거 1, 2, 3 나오는 거 7, 8, 9 들어가는 거 1, 2, 3 나오는 거 7, 8, 9인데 솔직히 이 주회로는 여러분 항상 어차피 1, 2, 3, 7, 8, 9로 되다 보니까 여기는 굳이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원 우리 보조회로 접점 가보시면 EOCR의 전원이 6번, 12번 MC1과 MC2 우리 MC의 전원이 6번, 12번 6번, 12번인데 자, 저거 지금 제가 한 거 보시면은 전원 6번, 12번 중에 6번이 다 위로 가 있고 12번이 아래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저만의 룰, 규칙입니다. 이거 숫자를 만약에 자, 위에가 6번, 밑에 12번, 뭐 위에가 12번, 밑에 6번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 놓으세요. 제 규칙은 전원 숫자 중에 위에가 작은 숫자, 밑에 큰 숫자 넣어놓은 거고 뭐 여러분들은 위에가 큰 숫자, 밑에가 작은 숫자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자기만의 규칙 정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원 끝났고 우리 EOCR의 보조 접점 보겠는데 여기에 B 접점이 있고 A 접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B 접점이다라고 하는 애하고 A 접점 얘 같은 경우에 우리 EOCR은 아까 보시면 11번을 안 쓰고 10번 공통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퀀스 도면상 EOCR의 AB 접점을 쓴다면 얘네는 꼭 직접 만나는 공통 부분이라는 게 꼭 존재합니다. 그 얘기인즉 이 공통 부분이 10번이고요. 그럼 B 접점의 반대가 4번, A 접점의 반대쪽이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EOCR 보조 접점 번호 끝났고 이제 MC로 보겠는데 우리 MC의 A, 자, MC1의 A 접점, MC2의 A 접점 이렇게 각각 A 접점 하나씩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요 MC의 A 접점이 아까 몇 번이었냐? 4번과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10번, 4번, 10번 해서 이렇게 번호 부여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위에가 10번, 밑에가 4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봤을 때 내가 편하고 뭐 내가 작업하기 쉬운 순서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매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C와 EOCR 넘버링 끝났고 그럼 다음 기계에 플리커 릴레이 가볼게요. 자, 우리 플리커 릴레이 보시면 2번, 7번이 전원, 8번 공통을 기준으로 6번 A 접점, 5번 B 접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플리커 릴레이 여기 전원이 2번, 7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점, A 접점과 B 접점이 있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 공통 8번이 필요한데 딱 봐도 위에가 직접 만나니까 여기에 공통 8번. 그럼 A 접점이 6번, B 접점 5번 반대쪽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플로트레스 스위치가 플로트레스 스위치 보시면은 자, 특이점. 다른 애들랑 좀 다르게 5번, 6번이 전원입니다. 5번, 6번이 전원이고요. 자, 그리고 E1, E2, E3라고 하는 금속봉에다가 연결되는 선이 1번, 8번, 7번 순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구분하실 때 1번 보시면 여기 접지되어 있죠? 접지되어 있는 쪽부터 1번, 8번, 7번 순이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조 접점에 4번을 공통으로 자, 3번이 A 접점, 2번이 B 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플로트레스 스위치에 자, 전원이 5번, 6번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E1, E2, E3라는 금속극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세 선 필요한데 접지가 돼 있는 게 기준 1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8번, 7번 순으로 봐주시면 되고 플로트레스 스위치는 자, 여기 이제 보조 접점 A 접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4번 기준으로 3번이 A 접점이었어요. 3번, 4번이 A 접점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자, 그럼 플로트레스 스위치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X 8핀 볼레이 가보십니다. 그럼 얘는 2번, 7번이 전원이고 1번 공통을 기준으로 3번 A, 4번 B 8번 공통을 기준으로 6번 A, 5번 B예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X에 우리 전원이 2번, 7번. 그 다음에 우리 X 잠깐만 봤더니 여기 A 접점이 있고 여기 B 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A 접점하고 B 접점 공통으로 묶을 수 있죠? 1번 공통으로 묶을 수 있고 8번 공통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1번 기준이면 A 3번, B 4번. 8번 공통이면은 자, A 6번, B 자, 5번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직접 만나는 부분을 공통으로 봐주신다면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공통 몇 번 쓸 수 있냐? 1번이나 8번 쓸 수 있죠? 그럼 1번 한번 써볼게요. 8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1번을 썼다면 A 접점 반대쪽은 3번, B 접점 반대쪽은 4번 되겠어요. 얘가 만약에 8번을 썼다면 A 접점은 6번, B 접점은 5번으로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8핀 보조 릴레이 X에 대한 넘버링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타이머 남았습니다. 자, 타이머 얘는 2번, 7번을 전원으로 해서 1번과 3번이 순시 A 접점, 삼각형이 없죠? 순시 A 접점. 8번을 기준으로 자, 6번이 A 접점, 5번 B 접점인데 여기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는 한시 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타이머의 전원은 2번, 7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접점 봤더니 여기 순시 A 접점이 있고 한시 A 접점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순시 A 접점은 번호를 1번, 3번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3번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머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한시 접점에 A 접점이니까 8번 기준에 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6번, 8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봤어요. 요 번호도 위아래 바뀌어도 상관없는 건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자, 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1번에 대한 넘버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설명 보시면 설명 되게 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넘버링 하는데 실제로는 보통 5분, 뭐 길어야 10분 절대 안 넘습니다. 이 넘버링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내 맘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구 내부 배선도 보시고 그냥 그거 보고 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버링은요.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실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우리가 그 기구 내부에 대한 결선도 번호 보시면서도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하시려면은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걸로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공개문제 1번에 대한 넘버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